취향에 따라서 에너지 희생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내놓은 전기 SUV EQA입니다. 콤팩트 SUV 모델로서 좀 아담한 그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면 헤드램프라든가 라디에이터 그릴, 이게 무난한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LED가 적용이 돼서 어떤 디자이너들의 어떤 자유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도 벤츠 고유의 램프 디자인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는 블랙 색상의 패널이 적용이 됐는데 육각형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서도 직각과 직선 그리고 곡선, 이게 어우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릴 중앙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엠블럼, 어떤 삼각별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로서 범퍼 하단에는 언더커버가 적용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오프로드 주행할 때 보면은 차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가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면부 디자인은 무난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EQA는 콤팩트 SUV 모델로서 측면에서 봐도 어떤 CUV 같은 세단과 SUV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브리지스톤이 적용이 됐는데 235 사이즈고요. 그리고 편편비는 55 시리즈로 적용이 됐습니다. 아마도 그 콤팩트 SUV로서 어떤 달리기 성능, 퍼포먼스가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승차감, 안락한 느낌을 갖는 주행 감각, 그걸 보여주기 위한 설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루프 라인 같은 경우에도 뒤쪽으로 갈수록 급하게 경사진 그런 모습, 살짝 쿠페 형상을 하고 있고, 또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적용해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또 하단에도 가니쉬가 적용이 돼서 좀 더 세련미, 다이내믹함, 그런 어떤 디자인 감각을 연출했네요. 뒤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고속주행 시 좀 안정감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고,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윙이 중앙으로 좀 이렇게 가늘게 이어지는 형상인데, 바로 밑에 또 엠블럼과 밸런스가 조화롭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이나 측면 이런 거보다도 뒤쪽에서 봤을 때 디자인 밸런스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밑에는 또 언더가드를 앞쪽처럼 적용을 시켰어요. 특히 이제 차체 하단에는 그 배터리가 적용이 됐는데, 오프로드 주행 시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감안한 디자인으로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계기판이라든가 센터 페시아 상단에 적용된 디스플레이, 이게 10인치가 넘거든요. 전반적으로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전기차로서 충전 장소라든가 에너지 흐름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바로 밑에는 공조 시스템이 있는데 에어벤트가 3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좌우 그 인스트루먼트 패널 좌우에 1개씩 해서 총 5개가 있습니다. 디자인은 터빈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독특하기도 하고 방향 조절하기에는 굉장히 쉽더라고요. 제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차는 콤팩트 전기 SUV인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무릎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좀 차체 사이즈는 작지만 어떤 공간 활용성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EQA의 그 실내 디자인 감각은 좀 모던하면서도 그리고 실용적인 그런 느낌이 어우러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차 시대를 맞아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국산차 뿐만 아니라 수입차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대거 쏟아져 나와서 사실 어떤 뭐 가솔린 차라든가 디젤 차 이런 내연기관 신차 대비해서 전기차가 소개되는 게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금까지 전기차가 아마 누적으로 따지면 20만 대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가 소비자들에게는 더욱더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선보인 EQA입니다. 벤츠 같은 경우는 EQC를 이미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 EQA를 선보여서 앞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그 라인업을 강화한다는 그런 계획이죠. 최고 플래그십 세단으로 평가받고 있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벤츠에서 EQS라는 브랜드로 국내 시장에서도 소개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EQA는 GLA를 베이스로 한 그런 전기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콤팩트 SUV, 도시명 SUV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단보다는 크지만 또 일반 그 작은 사이즈의 SUV여서 어떤 실용성이라든가 경제성, 민첩성 이런 다양한 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게 EQA라고 보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전기차의 장점은 예전에도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주행 중에 정숙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가솔린차라든가 디젤차의 경우에는 엔진에서 들려오는 사운드, 엔진음이 많이 나오는데,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혀 주행할 때 소음이 나오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로드 노이즈라든가 진동 이런 음이 오히려 더 많이 상대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게 주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전기차는 이제 전기 모터가 적용이 되는데, 전기 모터가 탑재가 다 되다 보니까 시내 주행할 때, 아주 저속으로 주행할 때는 전기 모터에서 고주파가 나와요. 물론 이제 그 내연기관차 대비해서는 그 소리가 좀 작지만 그래도 살짝 시내 주행 같은 경우 할 때에는 고주파에 대해서 살짝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QA 같은 경우 도시명 SUV인데 주행 감각이 그냥 편안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벤츠의 그 고유의 성향은 가장 안락한 승차감을 타깃으로 삼는 그런 브랜드거든요. 차가 크지도 않으면서도 지금 주행할 때 보면은 조용하고 안락한 그런 감각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 브랜드에서 그 차량마다 개발 특성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벤츠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떤 주행할 때 안락한 승차감을 최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것이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에 속하죠. 도로에 차들이 많아서 회생 제동 시스템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EQA에는 왼쪽 스티어링 휠 왼쪽 패들 시프트를 보면 에너지 회생 장치를 조율할 수가 있어요. D-D 그리고 길게 누르면 D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 4개 정도의 단계에 따라서 주행하면서 열 효율을
좀 더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주행할 때 그 운전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따라서 에너지 회생 장치를 조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소유한 분들은 대부분 주행거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죠. 지금 EQA 같은 경우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가 됐는데 66kWh 용량입니다. 그래서 한번 충전하게 되면 300km 정도를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300km를 한 번에 주행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짧은 거리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직장인들 하루에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가 평균적으로 한 60km 또는 이제 한 많으면 80km 이 정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장거리 운전할 때 그때는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한 번에 못 가겠지만 중간 정도에서 충전을 하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배터리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어떤 주행거리보다도 어떤 충전소, 충전하는 편의성이 높아지게 된다면 사실은 주행거리가 그닥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고속으로 주행할 때 보니까 폭발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비교적 탄력적으로 주행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EQA는 SUV와 세단 그 중간에서 포지셔닝 되는 CUV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콤팩트 SUV에 해당하는데 어떤 세단과 SUV 사이에서 엔트리급 모델로서 세단 같은 안락함 그리고 SUV가 지니는 고유의 안전성 어떤 달리기 성능이 강조된 차는 아니지만 실용적이면서도 편안한 주행 감각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EQA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5,99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한 670만원 정도, 서울시 같은 경우는 100여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걸 포함하면 5천만원 초반대에서 사실상 구매가 가능하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주행감이라든가 콤팩트 SUV로서 어떤 실용성 이런 걸 감안하면 어떤 시장 경쟁력은 가격대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세팅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